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일상 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한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서로를 오해하고 또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시의 오래된 골목길, 붉은 벽돌집 한 채. 이 집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올해로 78. 젊은 시절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일만 하셨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 하나를 품에 안고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도 아들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좀 편해지려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뒤 아들은 결혼을 했고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엄마 노릇 좀 해줘야지. 할머니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로 바빴고 할머니는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에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라 찬물이 손에 너무 시렸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이 얼얼해지자 뜨거운 물을 살짝 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름기도 잘 빠지고 며느리 손도 덜 아프지. 할머니는 며느리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손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조심스레 문지르며 그래도 며느리가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자 며느리가 퇴근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해 절어 있었고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본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뜨거운 물 쓰셨어요? 수도새 많이 나온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두시라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설거지 좀 해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없어야 이 집이 더 편해질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 준비로 바빴고 며느리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침밥을 차리고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집안일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회사 일에 치여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괜찮다,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평생 모아온 적금, 집, 땅, 아들 이름으로 해두었던 재산을 모두 본인 앞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조그만 월세방을 알아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민폐가 되기 전에
조용히 나가야겠다. 할머니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는 가족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 힘들까봐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짐이 된 것 같아.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평생을 살아온 집을 뒤돌아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내 며느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거실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며느리도 쪽지를 읽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했어요. 왜 그때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며느리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후회와 죄책감에 밤새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내 가족이 편할 테니. 하지만 가족이 그리워 밤마다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 새끼들아. 할머니의 마음은 누구보다 아프고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할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들도 어머니를 찾으러 동네 곳곳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아야지. 내가 다시 돌아가면 또 짐이 될 테니. 할머니는 자신을 다그치며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 아들은 할머니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안은 점점 어수선해지고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할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국물과 정성스런 반찬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 해주신 건데. 후회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왜 몰랐을까요? 그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였는데 나는 그걸 잊고 살았네요. 어느 날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월세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 헤아리면서 살게요. 제발, 우리랑 같이 살아주세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힘든 거 몰랐던 건 아니야. 우리 서로 아끼며 살자. 그렇게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예전보다 더 따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도 바쁠 때 가족에게 퉁명스럽게 군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뒤늦게 후회하곤 했거든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존재라서 가족에게 더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이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감정 표현과 공감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서로의 고마운 점을 말해보거나 힘들 때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혹시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떠오른 경험이나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